5학년 1학기 국어 토의를 하며 해결해요 단원 요상한 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어떤 내용을 배울지 중심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토의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토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로의 생각을 합쳐서 도와서 협력해서 찾는 것을 토의라고 그래요. 자, 두 가지들을 한번 훑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가지에서는 토의의 뜻과 필요성을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지에서는 토의의 절차와 방법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토의 주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정리를 해 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글을 읽고 토의를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맞은 주제를 정해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정리를 해 놨네요. 자, 이번 시간 공부를 하면 토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또 토의를 하는 과정, 주제를 정해서 의견을 마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배워서 직접 주제를 정해서 의견을 나눠서 우리 일상생활에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 과지로 가서 토의의 뜻과 필요성을 알아볼게요. 토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바로 토의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생각을 나눠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죠. 자, 이게 바로 토의예요. 토의를 하면 무엇이 좋은지 토의의 필요성을 알아볼게요. 토의를 하면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혼자 해결 방법을 찾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맞대어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죠. 직접 참여하려면 당연히 문제 상황이 무엇이고 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문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신도 직접 참여해서 선택을 한 것이라 훨씬 더 실천을 잘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토의의 절차와 방법을 알아볼까요? 토의 절차와 각 절차별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토의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주제를 정해요. 그 다음에 의견을 마련하고 또 서로가 생각한 의견을 모으고 다음 다양한 의견들 중에 제일 좋은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먼저 주제 정하기부터 알아볼게요. 자, 토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상황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문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 이렇게 주제를 정한 다음에는 이 주제가 적당한 주제인지 판단을 해야겠죠. 만약에 개교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으로 주제를 정했다 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적당한지 토의 주제로 적당한지 판단을 하게 돼요. 이 판단 기준이 다음 세 가지가 있네요. 모두와 관련된 것인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토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이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주제를 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주제를 혼자만 생각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문제 상황과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양한 주제를 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판단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한 가지를 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도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어서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야겠죠. 의견을 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의견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 뒷받침을 하는 근거를 함께 얘기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의견이 바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낸 의견을 얘기를 해보고 제일 좋은 의견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신의 의견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그 의견에 대한 뒷받침하는 근거가 잘 뒤따라 와야겠죠. 그래서 의견을 마련할 때는 이 근거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의견을 생각한 다음에는 다음 기준으로 이 의견이 알맞은 의견인지를 판단해 보세요. 먼저 의견이 주제에 맞는 의견이어야겠죠. 그 다음 주제가 만약에 개교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이라면 여기에 관한 의견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의견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 의견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도 판단을 해 봐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알맞은 의견인지 판단할 때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접 판단을 하는 내용을 표로 그려봤어요. 여기 보면 의견 1이 있고 의견 2가 있고 여기 가운데 판단 기준이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가 있어요. 주제에 맞는지,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수직선을 해놔서 여기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여기 눈금을 그어놨죠. 그래서 여기 판단 기준에 맞춰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점을 찍고 보통인 경우에는 가운데다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판단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렇다에다가 점을 찍으면 돼요. 그래서 의견 1을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의견 2를 판단 이렇게 해보면 의견 2가 더 적합한 의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이 토의 주제로 적합한지 적당한 알맞은 의견인지를 판단을 해본 다음에 이제 각자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이 의견을 가장 좋은 의견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의견 모으기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는 과정은 자기 혼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과정이지만 의견 모으기는 토의 참가자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주의할 점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토의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돼요. 의견을 나누는데 토의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장난스러운 말이라든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의 의견을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은 의견을 제시하는 까닭을 함께 얘기를 해주어야 돼요. 이렇게 까닭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 의견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토의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생각을 합쳐서 협력을 해서 최선의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잘 들어주어야 돼요. 이렇게 주의할 점을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의견 모으기를 할 때 과정을 한번 또 자세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서로가 생각한 의견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장단점을 찾아요. 그래서 단점에 비해 장점이 많은 의견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교 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에서는 판단 기준으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 또는 학교의 전통을 잘 살릴 수 있는 일 이렇게 판단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 기준을 세운 다음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제일 좋은 의견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과정으로 의견 결정하기예요. 의견을 결정할 때는 어떤 의견이 좋은지 충분히 이야기해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충분히 이야기해 보는 것이 바로 토의에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협동의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토의라는 것이 토의 주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니까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토의 주제에 맞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일 좋은 의견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소수의 의견도 도움이 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한 가지 의견만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의견이 많으면 여러 가지 의견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주과지로 가볼게요. 세 번째 주과지에서 배울 내용은 토의 주제 파악하고 의견 나누기예요.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직접 실천을 해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 배운 토의 절차와 방법을 참고해서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정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주제가 토의 주제로 알맞은지 살펴야 돼요. 다음은 이렇게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쓰고 그 의견이 좋은 까닭을 함께 써야겠죠. 그 다음에는 각각자의 의견을 발표를 하고 모아야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의견을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토의에서 결정한 해결 방법을 발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주제가 토의 주제로 알맞은지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면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주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판단 기준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판단 기준을 살펴봤죠. 주제를 정할 때 판단 기준이에요. 모두와 관련이 있는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주제를 정할 때 판단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판단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볼게요. 자, 먼저 학급의 날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죠. 우리 학급 구성원 모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적합해요. 그 다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죠. 여기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해결 방법이죠. 그 다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역시 이것도 친구들이 함께 학급의 날을 발전시키고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토의 주제로 알맞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주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쓰고 그 의견이 좋은 까닭을 써야겠죠. 토의를 할 때는 의견과 까닭을 함께 제시를 해야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쓸 때는 다음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주제가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잖아요. 그래서 학급의 날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런 내용을 떠올려 보고 또 우리 학급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 이런 내용을 떠올려 봐야겠죠. 주제에 따라서 알맞은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결정한 다음에는 이제 각자의 의견을 모아야겠죠. 자, 각자 의견을 모을 때는 자, 역시 화살표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전에 배운 내용을 보면 자, 의견을 모을 때 과정을 정리를 했어요. 의견을 주고받고 이 속에서 장단점을 찾고 의견이 알맞은지 판단할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최고로 좋은 의견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어떤 의견이 좋은지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고 소수 의견도 도움이 되면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좋은 의견이 많으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로 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으고 이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의견을 결정할 판단 기준을 세워서 가장 좋은 의견을 토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토의에서 결정한 해결 방법을 발표를 해야겠죠. 다른 이제 학급 구성원들에게 다 알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알고 나면 무조건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다시 궁금한 점들을 질문을 받고 해야지
더 사람들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실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할 때는 실천 방안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토의 주제 파악하고 의견 나누기 내용을 공부를 마쳤어요. 자, 다음은 글을 읽고 이제 토의를 직접 해보는 과정을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는 이제 토의 주제를 정해서 의견을 나누는 건데 여기서는 글을 읽고 여기서 토의 주제를 하나를 만들어서 토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글을 읽고 이 글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토의를 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겪은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어요. 그 다음은 이 글 속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지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 상황을 통해서 토의 주제를 정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로 토의 주제를 정했어요. 토의 주제를 정할 때 이 주제가 알맞은지 판단할 때는 여기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이 의견에 대한 뭐 근거, 즉 까닭을 함께 써봐야겠죠. 써서 이제 서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눌 때는 의견을 모아서 토의를 할 때는 친구의 의견이 적절한지 친구가 의견을 잘 발표를 하는지 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의견 확인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의견 확인 카드에 들어갈 내용을 보면 친구가 발표를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친구가 발표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의견을 발표하는 모습을 다른 친구가 잘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친구가 발표하는 모습을 살펴본 친구의 이름을 쓰고 의견 카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쓰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그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친구가 주제에 맞는 의견을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적절한 주장과 근거를 들었는지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을 들었는지 의견이 알맞은지를 판단해서 여기다 적으면 되죠. 이 내용은 우리 조금 전에 배운 의견 마련하기에서 알맞은 의견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의견 확인 카드에 적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다음은 이렇게 해서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제일 좋은 의견을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정한 의견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요. 이때는 이 의견 어떤 주장인지 그리고 어떤 의견인지 또 이 의견의 장점은 무엇인지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읽고 토의하기 과정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가지네요. 알맞은 주제를 정해서 의견 나누기예요. 자,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엔 우리 주변의 문제 상황을 찾아서 토의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나누고 올바로 토의했는지 평가를 해보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굵직굵직한 가지 내용을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 주변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토의 주제를 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를 글로 써서 쓰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친구들과 토의를 해서 최고의 의견을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먼저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문제 상황들을 잘 관찰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또는 아파트 같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상황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토의할 주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 토의를 주제를 선택을 할 때는 토의를 여러 사람이서 하니까 주제도 여러 사람이서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주제 제안서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 안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와 이 주제를 토의하면 좋은 까닭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제가 정해지겠죠. 주제를 정한 다음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겠죠. 의견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정리할 내용으로는 먼저 문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토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쓰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함께 무엇을 반드시 써야 돼요? 뒷받침하는 근거를 반드시 써야 되죠. 자,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 되겠죠. 글을 쓸 때는 자신의 의견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그리고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알기 쉽게 쓰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글로 쓴 내용을 여기서 바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잘 썼는지 고쳐 쓰는 과정, 검토를 하고 고쳐 쓰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고쳐 쓰는 기준을 볼게요. 먼저 주장과 근거가 알맞은지, 그 다음 실천 방안을 제시를 했는지, 다음은 토의 주제를 안 벗어났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글을 검토를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이제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의견을, 해결 방안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토의를 한 다음에는 자신의 토의 모습이 적절했는지 잘했는지를 평가를 해봐요. 그래서 토의할 때 필요한 자세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활발하게 참여를 해야겠죠?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하면서 참여를 하도록 해요. 자, 이렇게 알맞은 주제에 정해 의견 나누기 마지막까지까지 공부를 마쳤어요. 자,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을 한번 더 훑어볼게요.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은 토의를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알아봤어요. 먼저 첫 번째 과제에서는 토의의 뜻과 필요성을 알아봤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제에서는 토의의 절차와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좋은 의견을 선택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에서는 토의 주제를 파악하고 의견 나누기 과정을 한번 실습해보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토의 주제를 알맞은지 살펴보는 과정, 그리고 주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쓰고 그 의견이 좋은 까닭을 쓰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 의견을 토의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을 해서 결정한 의견을 해결 방법을 발표하는 과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과정들을 한번 실습을 해봤어요. 그 다음은 네 번째 과정에서는 글을 읽고 토의하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자신의 겪은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 문제 상황 속에서 토의 주제를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의를 통해서 의견을 결정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으로는 이제 앞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이용해서 알맞은 주제를 정해서 의견 나누기 과정을 알아봤어요.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서 토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이 토의 주제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쓴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토의를 해서 가장 좋은 의견을 해결 방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토의하는 과정을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는 내용까지 알아봤어요. 자, 이것으로 토의하여 해결해요 과정 단원 요점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